그동안 우리 기관에서는 급여 제공 관련 내용을 종이 기록지에 작성하고 수기로 관리했는데 전산으로 급여 제공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이란 무엇인가요?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록지 등을 전산으로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메뉴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을 종이가 아닌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면 자료 보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 관리와 수급자 사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급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 관리는 첫째, 수급자에 대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욕구조사 내용을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셋째는 계획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제공된 급여 내용 확인 등의 결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급여 제공 과정 중 수급자의 심신 상태 또는 욕구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 재수립 등 급여를 관리합니다. 네,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지가 전산화되면 욕구조사부터 결과 평가까지 체계적인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는걸? 급여 제공 관리란 장기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 계약을 하고 급여 제공 전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를 말합니다. 이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는 욕구 조사,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초고령 사회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신노년 세대가 장기 요양 수급 대상자에 진입함에 따라 수급자 맞춤 급여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장기 요양기관은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 등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 것입니다. 또한 장기 요양기관에서 욕구 조사부터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수기 작성 및 보관 등으로 연속적인 급여 관리가 어려워 급여 제공 전 과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제공 관리는 장기 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 관리하며 수기 기록 및 자료 보관 등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편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급여 관리를 하므로 수급자별 맞춤형 급여 관리 체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욕구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과정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제공 계획에 있어서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와 인지기능 상태를 욕구 조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관리합니다. 욕구 조사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기능, 재활 및 신체 기능, 간호관리, 인지 및 의사소통 등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체계와 환경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욕구 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요양 서비스의 연속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 요양기관이 욕구조사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급여 종류 및 범위 안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시에는 수급자의 건강, 기능 상태와 환경 및 욕구 등에 맞는 급여 내용을 선택하고 장기 요양 요원을 위한 구체적인 급여 제공 내용, 방법, 목표 등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급자, 그 가족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급여 제공 중 수급자 심신 상태, 욕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욕구 조사와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는 요양, 목욕, 간호 등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일정과 급여 제공 계획서상 필요 내용을 확인하고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 제공한 내용은 매일 기록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와 다른 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사유와 제공 중 확인된 내용 등을 특이사항에 기록합니다. 특히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 배변 상황 등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방문 간호 급여 제공 중에는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방문 간호 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 의사와 상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에게 적정 급여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월 방문 상담으로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급여 내용에 반영하도록 기록, 관리합니다. 만약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욕구 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욕구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및 환류에서는 먼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제공 여부 및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통해 급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이러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순환적 급여 제공 체계가 완성됩니다. 아하, 이렇게 장기 요양 급여 제공을 전산으로 관리하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급여를 관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관리 메뉴는 급여 제공 전 과정인 욕구 조사부터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를 기록 관리하는 전산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란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 계약을 하고 욕구 조사,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를 말합니다. 급여 제공 관리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만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정답은 X입니다. 급여 제공 관리는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반영한 욕구 조사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제공 및 결과 평가 등의 급여 관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전산화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전산화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는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제공과 질 관리를 위해 4단계로 구분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그럼 단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먼저 1단계는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3단계는 수립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는 제공된 급여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럼 이 4단계로 수행하는 급여 제공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급여 제공 과정 전산 기록은 종사자가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하여 입력합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그럼 급여 제공 관리 단계별 전산 구성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는걸.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먼저 장기요양 급여 관리를 위한 업무 구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는 PC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한 내용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의 급여 제공 관리 메뉴의 기록지로 연계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 제공 관리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의 급여 제공 관리 메뉴는 수급자 관리,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내용, 종사자 근무 관리, 기초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 메뉴의 하부 메뉴에는 욕구 조사와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급여 제공 계획에서 욕구 조사 메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욕구 조사에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낙상 위험도 평가와 인지 선별 검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와 인지 선별 검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 기록지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보바스의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전산에 반영하였으며 수급자별로 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중 욕구 조사의 낙상 위험도 평가 화면에서 조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인지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선별 검사로 시스트를 사용하여 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급자별로 인지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력합니다. 인지선별 검사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중 욕구 조사의 인지선별 검사 화면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면은 수급자의 질병 및 심신 기능 상태, 환경 및 희망급여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입력하는 욕구조사 기록 화면입니다. 욕구조사 역시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중 욕구조사의 욕구조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급자별 현황 화면에서는 낙상 위험도 평가, 인지선별 검사, 욕구조사 기록지 작성 현황을 수급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 욕구조사를 마치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상 급여 종류와 내용을 기준으로 수급자별로 실시한 욕구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계약 통보서 메뉴의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작성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모두 작성하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급여 제공 계획서 전산 메뉴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 수립 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였는데요. 이제는 이 점을 보완하여 PC로 전산에서 작성하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열람 후 동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 전산 화면으로 서명이 연계되어 별도로 종이 기록지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자나 가족이 모바일 앱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 열람 및 서명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급여 제공 내용 메뉴의 하부 메뉴에는 요양 서비스, 복지 서비스, 간호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 제출 관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의 급여 종류별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과 제공 기준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기록지 내용은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로 연계되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급여 종류별로 기록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급여 제공 기록지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간호 서비스 하부 메뉴에 있는 방문 간호 지시 내용입니다.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 간호 급여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문 간호 지시서 내용은 방문 간호 지시 내용 화면에서 입력하고 방문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 제공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지시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모바일 앱의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은 PC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해 조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복지 서비스 메뉴입니다. 하부 메뉴에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와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는 급여 종류와 급여 제공 계획서 번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욕구 변화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면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 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화면에서 조회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장기 요양 모바일 앱의 RFID 기능으로는 시작 전송, 종료 전송만 가능했지만 신규 모바일 앱에서는 업무 수행 일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내용, 급여 제공 기록지,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서 조회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복지 서비스 하부 메뉴 중 하나로 사례관리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사례관리 화면입니다. 사례관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에 따라 제공한 급여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메뉴는 급여 제공 계획서의 필요 영역에 따라 필요 내용과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제공된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입력,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보이는 화면처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내용은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 중 급여 제공 계획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종사자 근무 관리 메뉴는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메뉴로 근무 관리와 교육 관리가 있습니다. 이 중 근무 관리의 하부 메뉴로는 근무 관리와 근무 내용 확인이 있습니다. 근무 관리 화면에서는 종사자 개별 근무, 휴가, 교육 등에 관하여 복무 내용을 입력, 관리합니다. 여기서 종사자 근무는 근무 외 교육, 출장, 공가, 수유, 임산부 건강진단, 임산부 단축 근무, 국가건강검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육아기 근로 단축, 예외교육, 특수건강진단, 해외 연수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입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 내용 확인 화면에서는 종사자별로 입력한 근무 관리 내용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메뉴로 하부 메뉴에는 직원교육 등록 및 조회와 직원교육 이력 및 통계가 있습니다. 직원교육 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신입교육, 정기교육, 수시교육, 치매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종류는 급여 제공 지침, 운영 규정,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소방 훈련, 신규 직원, 역량 강화,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이력 및 통계 메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입력한 직원 교육 이력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관리 메뉴입니다. 기초관리에는 전산 사용을 위한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 전산 운영과 관련된 안내사항 등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 메뉴에서 전산 사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관 종사자는 관할 지자체의 해당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인력 신고가 된 종사자를 말합니다.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 메뉴 화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급여 제공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산 사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관리자는 기관 종사자 권한관리 화면에서 종사자별로 전산 사용에 대한 메뉴 권한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메뉴 권한을 받은 종사자만이 PC로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이 가능하며 각 기록지의 제공자 및 작성자란에서 종사자 조회와 기록지 입력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메뉴 화면에서는 급여 종류별, 직종별, 종사자별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라 화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조회만 할 수 있는 조회 권한과 입력 등이 가능한 조회, 수정, 입력 권한으로 구분됩니다.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에서 권한 부여는 기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기관 관리자는 종사자가 전산으로 수급자 정보를 조회, 입력하는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관리하고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 및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제공 관리를 위한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로그인은 공단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관 종사자도 개인 로그인을 통해 전산을 이용하여 기록지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 방식을 추가 개발하였는데요.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 시에는 종사자 개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권한을 부여받은 종사자가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게 됩니다. 종사자의 로그인 방법은 사용자 구분에서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를 선택하고 장기 요양 기관 기호와 종사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개인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된 종사자의 인증서를 선택한 후에는 인증서 암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급여 제공 관리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면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화면이 보입니다. 기존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화면과 동일하나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서 수급자별 기록지 등 조회, 입력 및 종사자 권한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화면의 인쇄 기능은 기관 관리자만 가능하며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메인 화면입니다. 각 메뉴 중 종사자별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이용이 가능하고 모든 화면의 인쇄 기능은 기관 관리자만 가능하며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는 누구든지 급여 제공 관리의 모든 전산 메뉴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등록된 종사자 중 기관 관리자가 업무 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전산 메뉴 화면에 한하여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사자가 퇴사를 하거나 휴직 중인 경우 전산 사용 권한은 1개월 이내에만 해지하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퇴사 및 휴직 중인 종사자는 지체 없이 권한을 해지해야 합니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려면 먼저 욕구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욕구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욕구조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욕구조사 기록지 서식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작성 매뉴얼도 있으니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욕구조사 기록지만 활용하면 되나요? 욕구조사 외에도 낙상 위험, 욕창 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군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심신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조사 방법,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네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도 중요하구나. 그럼 욕구조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우선 수급자의 심신 상태 평가를 위한 낙상 위험도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급여 제공 관리에서는 보바스의 낙상 위험도 평가를 전산하였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보바스는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개발한 낙상 위험 사정 도구로 나이, 이전의 낙상 이력, 보행 여부, 진압력 장애,
의사소통, 위험 요인, 복용 중인 약물 확인 등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 총 점수 15점 이상인 경우 낙상 위험 고위험군으로, 총 점수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간병을 통한 1:1 케어가 고려되는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입력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명단에서 낙상 위험도 평가를 할 대상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낙상 위험도 평가 항목별 조사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평가 결과는 나이, 낙상 과거력, 활동 수준, 의식 상태, 의사소통, 위험 요인, 관련 질환, 약물로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여러 명의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를 입력한 뒤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면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등록은 작성자 정보와 작성 일자를 입력하고 낙상 위험도 평가 진행과 동시 입력이 가능하며 나이, 낙상 과거력, 활동 수준, 의식 상태, 의사소통, 위험 요인, 관련 질환, 약물 등 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결과는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욕구조사 메뉴의 낙상 위험도 평가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지기능 상태 파악을 위한 인지선별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선별 검사 도구로는 시스트를 전산화하였습니다. 인지선별 검사 시스트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13개 문항으로 평가 영역은 진압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기억력, 언어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저하 여부를 선별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인지선별검사 시스트는 중앙치매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를 수행합니다. 규준 적용은 생물학적 실제 연령의 만 나이와 학력 수준에 따라 규준을 차등 적용하여 진단검사 의뢰 점수 미만일 경우 인지저하 의심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인지선별검사 입력 화면입니다. 수급자 명단에서 인지선별검사 대상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선별검사 시스트 입력창이 생성되고 검사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인지선별검사 결과는 진압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기억력, 언어 기능, 진행 기능으로 평가 항목을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여러 명의 인지선별 검사 결과를 입력하여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면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인지선별 검사 시스트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지선별 검사 등록은 수급자 정보와 작성자 정보, 작성 일자를 입력하고 인지선별 검사와 동시 입력이 가능하며 진압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기억력, 언어 기능, 진행 기능 등 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결과는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욕구조사 메뉴의 인지선별 검사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욕구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욕구조사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개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기 요양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욕구조사 유형으로 최초, 정기, 상태 변화, 기타가 있습니다. 각 유형을 자세히 보면 우선 최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와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 입소, 퇴소 후 재입소 시점에 급여 제공 계획서 수립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하며 정기는 최초 조사 후에 6개월이나 1년의 간격을 두고 급여 제공의 적절성 및 수급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상태 변화는 수급자 기능 상태 변화로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조사이며 기타는 최초, 정기, 상태 변화 외에 욕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욕구 조사 입력 화면을 살펴볼까요? 수급자 명단에서 욕구 조사를 수행할 대상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욕구 조사 입력창이 생성되고 조사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 화면이 활성화되고 욕구 조사 내용과 항목별 조사 결과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욕구 조사는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PC를 이용하여 입력한 욕구 조사의 경우 최종 저장 전까지는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고 최종 저장한 경우에만 모바일에서 조회가 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임시 저장한 욕구 조사 내용은 PC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작성 중이거나 임시 저장 중인 욕구 조사는 입력을 완료하고 전송한 경우에만 PC에서 조회가 됩니다. 욕구 조사 기록지는 PC에서 최종 저장한 경우와 모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욕구조사 기록지는 일반 사항, 일반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기능, 재활 및 신체 기능, 간호관리, 인지 및 의사소통,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 체계,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종합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만 해당합니다. 욕구조사 각 영역별로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항목으로 보유 질환, 복약 및 의료 이용, 구강과 영양 상태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생활 기능 및 신체 기능으로 일상생활 기능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위생관리, 일상생활, 도구적 일상생활, 배뇨 기능 및 방법, 배변 기능 및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생활 기능 및 신체 기능의 두 번째로 재활 및 신체 기능으로 근골격계 증상, 보행 상태, 지난 3개월간 낙상, 신체 기능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간호관리입니다. 간호관리는 호흡기 간호, 피부 간호, 소화기 간호, 통증 간호, 배뇨 간호, 배변 간호, 내분기 간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인지 및 의사소통은 인지 기능, 행동 증상, 심리 증상, 의사소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다음 지지 체계 및 거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 체계 항목은 주거 상태, 수급자의 지지 체계, 현재 이용 중인 지역사회 자원으로 구분하였고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지지 체계 및 거주 환경의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 항목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거주 층수와 생활 환경으로 구분하였고
각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희망하는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능회복 훈련, 인지관리 및 정서 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방문 목욕,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외 희망하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구분되며 이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란에는 욕구조사 각 영역별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종합한 총평을 서술형으로 작성합니다. 욕구조사 기록지를 입력하는 중 임시 저장을 클릭하면 욕구조사 기록지에 체크했던 내용은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및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의 입력이 완료되고 저장을 클릭하면 최종 저장에 체크가 되고 최종 저장됩니다. 최종 저장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필요시에는 욕구조사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욕구조사 수행 방법에 있어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욕구조사는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연속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된 수급자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수급자의 기능 상태는 해당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충분한 평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노인 대상자의 경우 기능 저하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여 먼저 호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기능 저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여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급자로부터 답변을 얻되 인지기능 저하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 및 보호자의 정보를 참고합니다. 단, 수급자가 답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먼저 답하거나 답변을 가로막을 때에는 가족 및 보호자와 수급자를 분리하여 따로 질문합니다. 욕구조사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일반 사항, 일반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기능, 재활 및 신체 기능, 간호관리, 인지 및 의사소통,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체계,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종합 의견 등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전송한 욕구조사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의 욕구조사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별 적정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관리를 통해 맞춤형 급여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계약 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욕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공단으로 통보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 업무 흐름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급여 제공 계획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작성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 종류로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가 불가하므로 권고된 급여 종류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 보호는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상 급여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가능하고 인지지원 등급자의 경우에는 주 야간 보호만 권고되어 있더라도 방문 요양 중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급여 개시일을 포함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작성 및 수립하고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합니다. 급여 이용 중인 수급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되 심신의 기능 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 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제작성합니다. 급여 제공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제공계획서는 급여 계약 통보서 메뉴에 급여 제공계획서에서 입력합니다. 급여 제공계획서는 급여 제공계획서 내역, 급여 제공계획서 이력, 필요내용 작성, 목표주기 작성, 급여 제공계획서 통보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먼저 급여 제공계획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제공계획서 조회 영역에 수급자명 또는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을 입력하고 급여 제공계획서 미통보자, 급여 제공계획서 1년 경과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재발급건 등을 확인한 후 조회하면 급여 제공계획서 내역에 해당 수급자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급자의 장기요양 관리번호 앞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급여 제공계획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정보 조회창이 뜹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 작성 일자, 적용 일자, 작성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 후 급여 제공계획서 내역에 조회된 수급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급여 제공계획서 이력 탭으로 이동합니다. 급여 제공계획서 이력 탭에서 해당 수급자의 급여 제공계획서 작성 이력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이력에서 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역을 더블 클릭 또는 필요내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내용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해당 수급자의 급여 종별 필요 영역에 따른 필요 내용과 세부 제공 내용을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필요 내용 작성이 완료된 경우 목표주기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목표주기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세부 목표 그룹별 필요 내용에 대한 세부 목표, 주기, 횟수, 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세부 목표, 주기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버튼을 클릭해 다음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목표, 종합 의견을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 제공 계획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직접 동의 또는 전자동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동의 방법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모바일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동의 후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서 통보를 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모바일 동의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단말기를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된 모바일 앱에서 최초 로그인을 한 이후부터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동의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요청을 받은 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욕구 조사를 실시할 때 노인 대상자의 경우 기능 저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경우 기능 저하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여 먼저 호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기능 저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여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상 급여 종류와 상관없이 다른 급여 종류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 종류로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가 불가하므로 권고된 급여 종류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작성합니다. 단, 단기 보호의 경우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단기 보호가 권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를 잘하고 싶은데 챗봇의 도움을 받아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급여 제공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 급여 제공에 관한 내용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 및 관리하고 이를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을 통해 기록지 작성 관리가 가능하고 기록된 내용으로 수급자의 욕구 변화와 급여 제공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관련된 전산 화면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전산을 통해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봐야겠다. 가정방문 급여 제공기관의 장기요양 요원은 서비스 일정에 맞춰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 제공 계획 내용과 욕구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요원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 내용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기요양 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 제공 기록지 전산 화면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제공 기록지는 기존 RFID와 동일하게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모바일 앱의 시작 전송은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급자를 선택하고 수급자 태그에 접촉합니다. 종료 전송 또한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수급자를 선택하고 수급자 태그에 접촉을 한 후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경우 요양요원 본인 서명을 한 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받고 전송을 합니다. 요양요원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전송이 불가합니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앱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입력 화면은 상하 스크롤을 이동하여 제공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단의 총 시간에 대해 잔여 시간이 0분이 되도록 서비스 제공 항목에 시간을 분배하여 입력합니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있는 신체활동 지원의 개인 위생, 화장실 이용하기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분화한 항목을 선택하면 상위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개인 위생의 옷 갈아입기를 선택하면 상위 항목인 개인 위생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화장실 이용하기도 화장실, 이동 변기 도움, 기저귀 교환, 기타 중 제공한 내용을 선택하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체크되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하기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에서 제공한 내용을 선택하면 식사 준비, 청소 및 정리 정돈, 세탁 등이 체크됩니다. 이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수급자에게 실제 제공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기록지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송한 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은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서 급여 제공 내용에 급여 제공 기록 요양 서비스의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급여 제공 기록지 조회 기능만 있고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RFID 전송 내역에서 수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을 5분 이상 수정할 경우에는 수기 기록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조회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 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급여 종류를 선택하면 해당 급여 종류의 급여 제공 기록지 서식이 조회됩니다. 먼저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자 명단에서 수급자를 선택하면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 이름과 수급자 정보, RFID로 전송된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 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변화 상태, 특이사항이 조회됩니다.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영역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신체활동 지원 항목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입력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인지활동 지원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대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내용이 조회됩니다. 인지관리 지원은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의 안전관리 도움 등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을 제공한 경우, 정서 지원은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위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력한 경우 조회됩니다. 다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등을 제공하되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내용은 모바일 앱에서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이 조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요원이 급여 제공 중 확인한 수급자의 변화 상태와 특이사항 등 모바일 앱에서 입력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이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급여 제공 기록지 서식으로 출력됩니다. 다만 인쇄 권한은 기관 관리자 권한으로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 여부에 따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사인 여부에 N과 Y로 표기되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출력할 경우 서명이 연계되어 출력됩니다. 두 번째, 방문 목욕 급여 제공 기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화면인데요. 방문 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가 각각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제공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방문 목욕 급여 제공 기록지 입력 화면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차량 이용 여부와 전신 입욕, 침상, 목욕 의자 등의 제공 방법을 입력하고 목욕 전, 후 확인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차량 이용 여부와 제공 방법은 요양요원 2인 모두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방문 목욕 급여 제공 기록지 전산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요양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에서 입력, 전송한 내용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 급여 제공 내용, 급여 제공 기록지 요양 서비스의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에서 방문 목욕을 선택하면 방문 목욕 급여 제공 기록지가 조회됩니다. 수급자 명단에서 수급자를 선택하면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 이름과 수급자 정보 및 RFID로 전송한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 제공 내용이 확인됩니다. 급여 제공 내용으로 방문 목욕 기본 정보, 목욕 서비스 전후 상태 확인 내용, 특이사항 등이 조회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급여 제공 기록지 서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만 인쇄 권한은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출력과 동일하게 기관 관리자 권한으로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 여부에 따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사인 여부에 N과 Y로 표기되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출력할 경우 서명이 연계되어 출력됩니다. 세 번째, 방문 간호 급여 제공 기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간호 급여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제공 내용을 입력합니다. 방문 간호 급여 제공 내용은 먼저 기본 정보 영역으로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 체중이나 변화 상태 등 확인한 내용을 입력하고 수급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 등을 입력합니다. 건강 및 간호 관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입력하며 특이사항에는 수급자 상태, 처치 내용 또는 가족 상담, 교육 내용 등을 자세하게 입력 후 전송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입력, 전송한 내용은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 방문 간호 급여 제공 기록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 급여 제공 기록지 전산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종류에서 방문 간호를 선택하면 방문 간호 급여 제공 기록지가 조회됩니다. 수급자 명단에서 수급자를 선택하면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 이름과 급여를 받은 수급자 정보 및 RFID로 전송된 급여 제공 시간, 그리고 방문 간호 급여 제공 내용이 조회됩니다. 방문 간호 급여 제공 내용으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방문 간호 지시서 정보와 모바일로 입력한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 변화 상태 및 주 증상, 그리고 건강 및 간호 관리의 제공 내용, 특이사항 등이 조회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급여 제공 기록지 서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만 인쇄 권한은 기관 관리자 권한으로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합니다. 모바일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 여부에 따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사인 여부에 N과 Y로 표기되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출력할 경우 서명이 연계되어 출력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1호 다목에 따라 방문 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방문 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방문 간호 지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방문 간호 지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간호 지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 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간호 제공 중 발급받은 방문 간호 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서를 발급한 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고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 방문 간호 지시 내용 화면에서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간호를 제공할 때 모바일 앱으로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 지시서 입력 화면을 살펴보기 앞서 방문 간호 지시서 전산 입력 화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간호 지시서는 급여 계약 통보서의 급여 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 화면에서 급여 계약 내용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급여 계약 내용 등록 화면이 뜨면 방문 간호 지시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방문 간호 지시서 등록창이 열리면 해당 화면에서 먼저 방문 간호 지시서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방문 간호 지시서는 급여 제공 관리 메뉴의 급여 제공 내용, 급여 제공 기록, 간호 서비스의 방문 간호 지시 내 화면으로 연계되어 목록으로 조회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방문 간호 지시서가 조회되고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을 입력할 대상자를 더블 클릭하면 방문 간호 지시서 상세 입력창이 뜨고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에 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방문 간호 지시서에 기재된 처치 및 처방과
필요한 방문 간호 서비스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에서 입력한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은 화면과 같이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서 모바일 앱으로 간호 지시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라 방문 요양급여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 가정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배치 가산이 적용되고 이 경우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 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 관리 업무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 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이며 매월 수급자 욕구 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 관리 업무를 위해 작성하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전산화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의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서 급여 제공 내용, 급여 제공 기록의 복지 서비스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화면입니다. 먼저 급여 계약이 유효한 수급자 목록이 조회되나 급여 계약 유효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 시 전체 수급자 목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PC로 업무 수행 일지를 입력할 경우 수급자를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 일지를 입력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 일지 목록에 조회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입력 화면에 방문 상담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고 방문자, 방문 장소를 입력합니다.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 불가 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담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 급여 제공한 요양요원을 입력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으로는 욕구 조사,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급여 제공 내용 확인,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향후 계획으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욕구조사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욕구조사는 보유 질환, 영양 상태, 신체 상태, 일상생활 기능, 인지 및 행동 증상으로 구분하였고 1개월 기간 동안 수급자의 심신 기능 상태를 파악합니다. 입력 방법 중 하나로 보유 질환에서 있음을 선택하면 세부 항목을 선택하도록 화면이 펼쳐집니다. 행동 증상도 마찬가지로 있음을 선택하면 세부 항목을 선택하도록 화면이 펼쳐집니다. 다음은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항목으로는 식사 및 영양 상태, 신체 상태, 일상생활 기능, 인지 기능, 행동 증상, 가족 및 생활 환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전 방문 상태와 비교하여 최근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유지, 악화, 호전으로 평가하고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급여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은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나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통보한 급여 제공 계획서의 필요 내용이 조회되고 확인한 제공 내용을 계획에 따라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제공, 미제공으로 체크합니다. 제공을 선택한 경우 제공 확인 내용을 입력하고 미제공을 선택한 경우 미제공 사유를 입력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의 경우 먼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입력하고 제공 계획에 따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 후 필요 내용 제공 여부에 제공, 미제공으로 체크합니다. 체크에 따라 제공의 경우 제공 확인 내용을, 미제공의 경우 미제공 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 확인 내용에 따라 향후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 및 향후 계획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수급자의 특성, 급여 제공에 대한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 및 급여 제공 관련 안내 사항 등을 상담 내용에 입력하고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 영역에 수급자 욕구 확인, 급여 제공 계획서 제작성 여부, 급여 제공 시 유의 사항 및 세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력합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다만 태그 미부착 등 모바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PC에서 업무 수행 일지를 입력합니다. 그럼 모바일 앱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급자를 선택하고 시작 태그 후 업무 수행 일지 입력을 합니다. 기록지를 입력하고 전송하기를 클릭하면 태그 화면으로 이동하고 종료 태그를 합니다. 그런 뒤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방문요양 요원, 사회복지사 순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전송 완료를 합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입력이 완료된 경우 시설장은 기록지를 최종 점검 후 모바일로 전자서명하면 기록지가 완성합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양요원, 사회복지사, 시설장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자서명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종이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 업무 수행 일지 모바일 입력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수급자를 선택하면 서비스 관리자 업무 메뉴가 조회되고 업무 수행 일지를 선택합니다. 시작 태그 후 기록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고 업무 수행 일지는 기본 정보, 욕구 조사,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급여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내용 확인, 수급자, 보호자 상담,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과 서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중 요양요원의 서비스 종료 등의 이유로 요양보호사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 요양보호사 서명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모바일 앱의 기본 정보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구조사 입력 화면은 PC 화면과 동일하게 여러 항목들로 세분화되어 입력 가능합니다.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항목도 PC 버전과 동일하게 유지, 악화, 호전, 그리고 판단 근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급여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 항목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내용 확인, 수급자 상담 등을 작성하고 각 탭별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수급자 욕구 확인 및 급여 제공 계획 제작성 여부를 판단하고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 및 세부 계획을 작성합니다. 업무 수행 일지를 모두 작성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태그 접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종료 태그 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요양요원, 수급자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순서대로 서명을 합니다. 서명은 이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요양요원 부재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 생략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출력 또는 서면으로 기록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등 급여 관리의 환류 과정입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에 급여 계약 통보에 텍스트 위주의 급여 제공 모니터링 서식을 보완하여 서식 간의 연계성을 적용해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PC를 이용하거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 수행 중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입력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입력인 경우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입력 화면에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결과평가는 급여 제공 결과평가 목록에서 조회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 기록지를 더블 클릭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합니다. 그럼 급여 제공 결과평가 입력 화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결과평가는 급여 제공 계획 결과평가,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평가, 종합 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 급여 제공 결과평가를 입력하기 위하여 수급자 성명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 수급자를 조회 및 선택합니다. 선택한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른 급여 종류와 급여 제공 계획 내용이 조회됩니다. 급여 제공 확인에서 제공과 미제공 중 선택하고 제공은 제공 확인 내용을, 미제공은 미제공 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세부 목표에 대하여 달성도를 100% 범위에서 자체 평가, 입력합니다. 다음은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식사 및 영양 상태, 신체 상태, 일상생활 기능, 인지 기능, 행동 증상, 가족 및 생활 환경으로 구분합니다.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는 직전 방문 상태와 비교하여 최근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유지, 악화, 호전으로 평가하고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종합 의견 및 향후 계획 입력 화면을 살펴보면 수급자 욕구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 제작성 등 향후 계획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교요양기관이 급여 제공 결과평가를 통하여 수급자별 욕구 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기준으로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급여 제공 계획 제작성 등 선순환적으로 수급자 맞춤형 급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급여 제공 결과평가 모바일 앱 입력 화면을 살펴볼까요? 급여 제공 결과평가를 선택하면 기록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평가는 기본 정보, 급여 제공 계획 결과평가,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종합 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 구성되고요. 각각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결과평가 모바일 앱의 기본 정보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화면 중 서비스 기간은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기간 중 급여 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간을 작성합니다. 급여 종류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제공 또는 미제공을 선택하고 확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또한 세부 목표에 대한 달성도도 100분율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상태 변화를 평가하고 그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제공 평가 결과, 종합 의견 및 향후 계획 등 내용을 입력합니다. 전산으로 급여 제공 기록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방문간호 급여는 수급자가 방문간호 지시서와 다르게 요청할 경우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기록지에 기록한다. 정답은 X입니다. 당초에 방문간호 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이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는 PC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기록 방법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 교육 등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의 종사자 근무관리 메뉴에서 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근무와 교육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근무 관리에서는 종사자별 근무 시간, 휴가, 출장 등을 입력하여 전체 종사자의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리에서는 교육 종류별로 직원 교육 내용을 입력하여 전체 직원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평가 지표 직원의 역량 관리도 전산으로 가능한가요? 네,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지침뿐만 아니라 운영 규정, 노인 인권, 학대 예방,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소방 훈련, 신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원 관리도 PC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입력이 가능한가요? 종사자 근무 관리 메뉴는 PC에서만 입력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종사자 근무 관리 메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는걸? 종사자 근무 관리 메뉴는 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메뉴로 근무 관리와 교육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 관리 메뉴는 근무 관리와 근무 내용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근무 관리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관리는 종사자의 개별 근무, 휴가, 교육 출장 등 일자별 복무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종사자의 근무 일자와 시간을 등록할 경우에는 먼저 입력할 종사자를 선택하고 근무의 체크, 근무 시작, 근무 종료, 휴식 시간 등을 입력 후 달력에서 근무한 날짜를 선택하면 입력된 근무 시간이 등록됩니다. 휴가를 등록할 경우에는 휴가를 체크하고 휴가 사유 등 휴가 정보를 입력 후 달력에서 휴가인 날짜를 선택하면 입력된 휴가 정보가 등록됩니다. 동일한 일자에 근무와 휴가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과 휴가 사유를 동시에 입력하고 달력에서 해당 날짜를 선택하면 입력된 근무와 휴가 정보가 등록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2조에 따른 근무 시간 인정에 관한 내용은 상세 신고에서 입력합니다. 근무 상세 내용 신고는 근무 시간 중 참여한 교육, 출장, 공가 등 사유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무 내용 일괄 등록 버튼 기능은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방식으로 일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종사자별 근무 내역은 근무 내용 확인 화면에서 월 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관리 대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내용 확인에서 종사자 근무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가산 및 감액 산정의 수가 가산 및 산정 비율 메뉴에 근무 내용 관리 화면으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된 데이터는 정확한 급여 비용 청구를 위해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메뉴로 직원 교육 등록 및 조회와 직원 교육 이력 및 통계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원 교육 등록 및 조회 메뉴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교육 등록 및 조회 화면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내용을 입력,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먼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입력할 경우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직원 교육 등록 및 조회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우선 급여 종류, 교육 구분, 담당자, 시설장, 관리 책임자, 교육명, 교육 장소, 교육 일자, 교육 시간을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종류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 종류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직원 교육은 신입 교육, 정기 교육, 수시 교육, 치매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의 종류로는 급여 제공 지침, 운영 규정,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소방 훈련, 신규 직원, 역량 강화, 기타로 구분하여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을 기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에 따라 강사와 참석자, 교육 방법, 교육 내용과 작성자를 입력합니다. 기관에서는 선택적으로 교육 사진 등록이 가능하고 교육에 관한 자료도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직원 교육은 직원 교육 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직원 교육 내용 중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 직원 교육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직원 교육 이력 및 통계 화면입니다. 직원 교육 이력 및 통계는 급여 제공 지침, 운영 규정,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하여 실시한 교육 이력을 현황과 그래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관리의 이해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